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코리아 테크놀로지 김선이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화면도 잘 보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TSA 멀티플렉스 IH 여세이라고 티시나스틱에서 조직이나 세포를 다중 염색할 수 있는 IH 여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에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러실 때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또 채팅이나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남기지 못하셨을 때는 저희 회사 메일로 알려주시거나 저에게 정보를 주시면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IHC는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라고 하죠. 이거는 어떤 안티젠을 눈으로 보이게끔 그 위치나 색깔로서 정보를 나타내는데요. 보통 우리가 IHC 하다 보면 이제 프라이머리 엔티바디와 세컨더리 엔티바디를 이용해서 인다이렉트리하게 혹시 프로즌 섹션이나 파라핀 엠베딩이 되어 있는 이런 섹션에 염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IHC는 주로 엔자임 레이블된 안티바디를 주로 쓰는데요. 주로 HRP 엔티바디를 사용해서 프라이머리 엔티바디에서 프라이머를 붙이고 세컨드를 붙이면 이 HRP가 이 페록시데이즈가 대비라는 이 크로모젠을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용해서 브라운 컬러를 띠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점으로 혹은 어떤 색깔로 이제 뒷받짓이 나타나면 조직에서 이렇게 색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IHC입니다. 그럼 IF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제 이뮤노플루오레센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엔티바디와 플루오레센스를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다이렉트 이뮤노플루오레센스는 이런 이 프라이머리 엔티바디에 바로 이 플루오레센스 다이가 붙어 있는 게 다이렉트 이뮤노플루오레센스 메서드이고요.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플루오레센스 메서드는 프라이머리 엔티바디에 세컨더리 엔티바디를 붙여서 이 세컨더리에 플루오르포가 달려있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인다이렉트 이뮤노플루오레센스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세포에서 로컬라이제이션도 볼 수 있고요. 익스프레션 레벨도 볼 수 있고 또 어떠한 타깃하는 세포와 작용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서 이런 내가 보고 싶은 마커가 발현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IHC와 IF의 두 가지 비교를 했을 때 IHC는 브라이필드 마이크로스코프로 관찰을 하고요. IF는 형광현미경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IHC는 그 한 가지의 마커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뮤노플루오레센스를 하게 되면 형광 마커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 개에서 네 개의 마커를 이용해서 코로컬라이제이션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플루오레센스 다이를 이용해서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루오르포가 굉장히 데그라데이션이 빨리 되고 쉽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파이어 데이트도 짧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낮은 농도의 마커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시그널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조작이 필요하고 또 타이틀을 높이다 보면은 다른 아티팩트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뮤노플루오레센스로 더 많은 마커를 보고 싶어도 최대한 한 개에서 네 개까지가 그 적정한 마커의 수이지 좀 더 많은 수의 마커를 보거나 또 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고 하죠. 조직에서 미세 환경을 보기에는 이런 이뮤노플루오레센스로 염색을 시킨 게 좀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TSA라고 해서 티라마이드 시그널 앰플리피케이션이라는 엔자임 메디에이티드 디텍션 방법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이 호스트 레디시 포록시데이즈 액티비티에서 즉 카탈라이틱 액티비티에 의해서 그 TSA 이 다이가 플로로 다이가 덴드라이머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약간 조금 삐끌려 나왔는데요. 이 덴드라이머 구조는 굉장히 질서화되어 있고 규칙적으로 가지의 구조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분자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몰레큘이 되어 있는 TSA가 가서 붙어서 인액티베이티드 되어 있던 티라마이드가 이 포록시데이즈를 만나게 되면 액티베이션이 되어서 가서 붙게 되어서 발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작을 해서 프라이머리 엔티바디와 세컨더리 엔티바디에 TSA 다이가 가서 붙어서 빛을 발광을 하게 되는 이런 방법이 바로 TSA 방법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덴드라이머 구조로 인해서 이게 처음에는 TSA가 나왔을 때 이 하나의 구조로밖에 발광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넥스트 제네레이션 차세대 TSA는 어떤 식이냐면 약간 더 발광을 더 많이 해서 거대 분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세지고
좀 더 오래 지속되는 장점으로 개선을 시킨 것이 바로 차세대 TSA 염색 방법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프라이머리 엔티바디와 세컨더리를 붙인 다음에 이 TSA를 붙이는데요. 보통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에 그 형광 다이를 붙인 것보다는 시간날이 훨씬 세고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TSA IHC 어세이 킷의 장점은 먼저 저희가 보통 이뮤노프로센스로 이제 그 형광 염색을 하게 되면 세컨더리에 무엇이 형광이 뭐 FITC가 달렸다, 마우스 FITC면은 다른 마커를 볼 때는 레비 TRITC를 고른다든가 아니면 레트 뭐 사이5를 고른다든가 사이7을 고른다든가 세컨더리를 달리하거나 뒤에 달려있는 형광을 달리해서 조금 교차로 복잡하게 편집을 해서 엔티바디를 골랐어야 했는데요. 이번에 나와 있는 이 TSA 키트는 먼저 어떤 커머셜 안티바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안티바디도 무엇을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TSA니까요. TSA가 가서 붙어서 그게 남아있는 것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엔티바디는 사용하고 계시는 어떤 것을 써도 되고요. 세컨더리도 똑같은 엔티바디 세컨드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센시티비티가 100배로 고센시티비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오레센스가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강하고 밝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지금 보통의 회사에서 나와 있는 어떠한 프라이머리 엔티바디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엔티바디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그널이 세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엔티바디를 보통 1:100으로 IHC를 한다 하면 보통 저희는 키트에서 1:300, 1:200, 또 때로는 강한 시그널일 때 1:500 정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A 킷의 플루오레센스에 따라서 10가지 컬러까지 더 다양한 마커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바로 첫 번째 엔티젠과 엔티바디가 붙어서 이렇게 발광을 하는 다이렉트 레이블링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엔티바디의 알렉사 플로로 같은 이 발광 물질이 붙어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세컨더리에 이렇게 FITC나 TRITC가 붙어서 발광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TSA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TSA가 붙어서 세컨더리에 붙어 있는 HRP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TSA가 빛을 발하는 방법인데 이 차세대 TSA는 덴드라이머 구조를 만들어서 3차 구조로 더 많은 거대 분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 빛의 강도가 100배 이상 증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슬라이드를 만든 다음에 엔티젠 리트라이버를 시킵니다. 그리고 블로킹을 만들고요. 블로킹을 시키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엔티바디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세컨더리 엔티바디를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티라마이드 다이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붙어있는 엔티바디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넌 커볼런트하게 엔티바디가 붙어있는 것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만약에 내 엔티바디가 모노클로널 엔티바디가 아니고 폴리클로널 엔티바디를 쓸 때는 다시 블로킹부터 가야 되지만 두 번째 엔티바디가 또다시 모노클로널 엔티바디의 좋은 엔티바디라면은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면 블로킹 단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다른 TSA를 붙여서 다른 시그널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엔티바디를 붙이고 싶을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프라이머리 붙이고 세컨더리 붙이고 다른 세 개의 티라마이드 다이를 붙인 다음에 처음에 붙어있던 세 번째 붙어있던 엔티바디와 세컨더리 엔티바디를 제거하게 됩니다. 만약에 3가지 정도 됐다면 여기서 스탑을 하고요. 슬라이드를 마운팅 하셔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간단한 TSA 스테이닝 워크플로우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애니메이션으로 보면요. 프라이머리가 먼저 이렇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가 붙어서 TSA 다이가 붙게 되면 마이크로웨이브로 히트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색깔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가 붙고 다이가 붙게 되면 다시 한번 열을 줘서 전자레인지에서 끓이게 되면 이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직 내에 이 남아있는 이런 빛들을 관찰하고 이것들의 수를 정량하고 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TSA 멀티플렉스 IHC 어세이 킷을 보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쉽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라이머리 엔티바디를 그럼 어떤 걸 골라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IHC를 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십니다. 이럴 때 보통은 이제 히스토패솔로지컬 샘플에서 많이 쓰여 있는 이런 이런 엔티바디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를 하게 되면 좀 더 백그라운드를 줄일 수 있고 쓸데없는 아티팩트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시트를 좀 관찰해 보시면요. 이미 검증된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를 사용한다던가 그리고 항상 IHC 파라핀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IHC 파라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런 엔티바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직에 따라서 리액티비티가 휴먼이다. 저희가 이제 휴먼 샘플로 많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휴먼이다 혹은 마우스다 했을 때는 마우스이다.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골라주셔야 되고요. 또 어떤 엔티바디들은 이런 식으로 조직에서 표현된 것들이 아주 스페시픽하게 잘 검증된 엔티바디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성을 들이자면 먼저 옵티마이제이션을 좀 해서 조직에서 어느 정도 스페시픽하게 잘 보이는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데이터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SA 다이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장비에 필터들이 다양합니다. 현미경의 필터가 에미션과 엑사이테이션 값이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뭐 520 정도에 되는 이 다이 세 번째 이 칸에 있는 것들이 주로 FITC 레벨이거든요. 그럼 520N, TG 520N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 3 레벨이라면은 570N을 선택한다던가 그 다음에 사이 5 정도 되게 되면은 뭐 650에서 620을 선택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셀렉트를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의 형광 필터에 맞게끔 이 다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이 브라이트니스와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 레벨을 선택하셔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브라이트니스가 예를 들어서 이 밝기의 차이가 사실 420에는 굉장히 낮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본인이 필요한 감도와 또 익스프레션 레벨을 보셔서 다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에피션시를 조금 더 높이려면 우리가 어떤 기작이 필요한가 TSA 킷에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프라이머리 엔티바디를 첫 번째 약간 타이터를 좀 조정하시고 이 컨센트레이션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걸 먼저 테스트하는 게 우선적인 방법이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조직에서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고 있는 실험에서는 어떤 엔티바디가 어떤 타이터로 됐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좋은 결과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본인의 조직이나 셀에서 익스프레션 레벨이 굉장히 높을 때는 낮은 밝기의 TSA 다이를 선택해 주시고요. 반대로 익스프레션 레벨이 좀 낮다면 우리가 위치 정보나 이런 걸 정확히 봐야 되기 때문에 밝은 TSA 다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짧은 웨이브랭스에 있는 다이는 먼저 실험을 해달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많이 도움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미 실험도 많이 해보았고 좋은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레퍼런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티슈나스틱은 이제 원스텝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미저와 있고 이미지를 먼저 스캐닝을 하고 읽을 수 있는 이미저 장비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석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염색을 할 수 있는 이 염색 시야까지 갖추어서 염색 후 이미지를 읽은 다음에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원스톱 솔루션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스톱 솔루션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염색 후에는 이미지를 캡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강력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티슈팩스 스펙트라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스펙트라 모드에서 하나씩 염색을 했을 때는 하나씩 이렇게 다이를 염색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이를 이용해서 멀티 스테이닝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스펙트럴 커브가 겹쳐지게 나오는 것들을 전부 하나씩 꺼내서 언믹싱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펙트럴 언믹싱 기능이 있는 스펙트라 장비에서 이미지를 읽기를 권장드리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형광현미경이나 이런 장비에서 염색을 시킨 다음에 본인의 가지고 계신 장비에서 따로따로 각각의 마커에 대한
로컬라이제이션과 디텍션 레벨들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티슈팩스 스펙트라는 어떤 장비냐면요. 스펙트라 장비는 이제 명시야도 관찰할 수 있고요. 스펙트럼 이미징을 따로따로 관찰할 수 있게 독립적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LED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레이저 하이브리드 강원입니다. 전체 슬라이드를 획득한 다음에 연속 스캐닝을 하고요. 스펙트럼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이 사용자 정의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미지를 획득한 다음에 분석하는 그 솔루션들이 바로 다 모두 앱으로도 나와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클릭으로 형광이나 스펙트럼 스캐닝을 모두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스펙트라 장비에 들어있는 리퀴드 크리스탈 턴에이블 필터가 들어있는데요. 이 리퀴드 크리스탈 턴에이블 필터 자체가 선택 가능한 파장의 빛은 투과를 시키고 다른 파장은 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광학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이상의 이런 10개 정도의 이런 다른 형광빛이 오더라도 이것을 쉽게 빠르고 쉽게 간단하게 언믹싱 기능을 이용해서 단일빛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슈팩스 시스템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조직이 있으면 염색 후에 혹은 명시야로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 형광으로 염색을 하거나 형광 이미지를 염색을 한 다음에 티슈팩스 스펙트라나 또 다른 장비에서 이렇게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10컬러 이상의 그런 빛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마커가 과연 이 전체 이미지에서 몇 %가 포지티브인지, 또 아니면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인텐시티는 어느 정도인지,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또 두 개는 포지티브인데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네거티브인 셀은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티슈팩스 스펙트라에서 TSA 키트에는요, 이제 프로덕트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런 4가지의 다이가 들어있는, 다이만 들어있는 키트들도 있는가 하면은요, 또 6개의 다이, 7개의 다이, 또 많게는 10개의 다이가 들어있는 이런 키트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키트는 뭐냐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하던 그 워크플로우에 엔티젠 리트라이벌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운팅 미디움도 필요했고, 포록시데이지 블로킹 솔루션도 필요했고, 그 다음 프라이머리 엔티바디를 다일루션 시킬 수 있는 거, 그 다음 블로킹 버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이런 키트 형태의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4개나 5개, 6개의 TSA 컬러와 함께 필요한 모든 솔루션이 들어있는 이런 키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키트 제품들도 있습니다. 예로 이 TSA 키트로 전체 조직을 염색한 지금 전체 홀 슬라이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우스 브레인 티슈고요. 티슈팩스 스펙트라에서 4가지의 컬러로 염색을 시켰습니다. 물론 3개의 마커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대피로 셀을 핵을 전부 염색을 시켜서 이렇게 분할을 시켰습니다. 대피를 염색하는 것은 핵을 이용해서 셀을 세그멘테이션해서 셀 수를 각각 구분을 하고 셀의 영역과 셀을 정확히 몇 개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대피를 이용해서 항상 핵을 카운트 스테이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5개의 컬러로 TSA FFP 키트를 이용해서 염색을 시킨 조직인데요. 이런 암 조직에서 보시면은 CK19라든가 암을 염색할 수 있는 그런 마커들이죠. 그 다음 이뮨셀들을 염색하는 CD8이나 CD4, CD68 같은 것으로 염색을 해서 그리고 핵도 염색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컨트라스트를 주었더니 조금 강한 시그널도 보이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전체 조직을 스캐닝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스펙트럴 언믹싱을 하게 되면 핵은 핵대로 CD68은 68, CD4는 CD4, CD8, CD19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뮨셀과 암 조직에 대해서 전체 셀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분석을 하는 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6개의 컬러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요. 6개의 컬러로 TSA FFP 키트로 한번 염색을 해보았습니다. 마우스 스플린입니다. 이제 마우스 스플린에서
티슈팩스 스펙트라로 이미지를 캡처한 다음에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CD4나 CD31 여러 가지 마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뮨셀들이 암조직이나 이뮨셀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암조직이 생기게 되면 이뮨셀들이 막 액티베이션이 되잖아요. 인필트레이션이 되고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핵막이나 핵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커들을 전부 다 염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미지는 이렇게 보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언미싱을 했을 때 핵은 핵대로 그리고 다른 마커들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이제 분석도 할 수 있고 관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개의 컬러로 된 염색을 한 것들입니다. 휴먼 사이로드 캔서인데요. 이제 이런 사이로드 튜머를 염색을 시킨 다음에 스펙트라로 캡처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10컬러로 염색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암조직에서 이런 다양한 이뮨 마커들을 염색을 해서 본 것들인데요. 10컬러로 염색을 한 이후에 분석을 한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언미싱을 해서 각각의 기술을 전부 다 본 다음에 10개 이 전체 홀 슬라이드 스캔 이미지를 본 후에 각각을 다 분리를 해서 각각 로컬라이제이션과 그 다음에 어떤 인텐시티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인 이런 결과들은 이미지 결과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조직에서 보시면요. HLA DR 플러스이고 CD4는 네거티브이고 CD8도 네거티브이고 CD20은 포지티브이고 PD1은 포지티브인 셀은 어떤 것이냐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게이팅 방법인데요. 위에 있는 것들이 바로 HLA-DR 플러스 포지티브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 의미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핵이라는 것이 사이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티팩트들이 좀 있는데 이런 스레스홀드를 조정해서 이 조직 안에서 의미 있는 HLA-DR 플러스인 것을 골라냈습니다. 그 핵 중에서 게이팅을 해서 가지고 나왔을 때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이 아랫부분에 있는 셀들만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왼쪽 아래에 있는 부분은요. CD4는 네거티브이고 CD8은 네거티브인 부분에 있는 셀들만 가지고 다시 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는 PD1이 플러스인 부분인 과연 오른쪽 윗부분은 과연 몇 %이냐 하고 이것들을 카운팅해서 세보았을 때 전체 이미지에서 지금 작아서 제가 글씨를 약간 좀 크게 띄워놨는데요. 약 5.76%의 셀이 이 위에 있는 두 가지의 마커는 네거티브이면서 나머지 세 개의 마커는 포지티브인 셀이 전체 이미지에서 이 셀 수를 개수로도 볼 수 있고요. 퍼센티지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이 티슈팩스 이제 스펙트라에서 같이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의 특징입니다. 이런 게이팅 방법으로 해서 끝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뭘 원하든지 게이팅을 끝까지 가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종양 미세 환경 분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앞서서 그 10컬러 염색한 똑같은 조직인데요. 이 파란색이 약간 연파란색이 아마 암 조직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CK 같은 것들, CK11. 그러면 여기서 보셨을 때는 이 암 조직으로부터 50에서 0에서 50 마이크로리터까지 그리고 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50에서 100 마이크로리터까지 그리고 100에서 150 150에서 200이 있는 곳까지 셀 수를 전부 카운팅해서 여기에 있는 셀들이 과연 분포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전체 셀 수를 각각 거리별로 카운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셀 수를 바로 보여주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카운팅을 해봤더니 이 거리에서 보시면은 0에서 25에서 뭐 CD20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중간이었다가 점점 멀어지면 줄어들더라. 그리고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CD20 셀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거는 CD8 같은 것들이 사이토톡식 T셀은 약간 적지만 그래도 점점 멀어지면서 암세포에 가까이 있는 것들 이런 이뮨셀들이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암조직에서 그렇다면 B세포와 T세포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CD20과 CD8을 서로 봤을 때 세포의 총량은 약 311개가 나오고요. 평균 이것들의 이 소시올로지컬 릴레이션십을 분석을 했을 때 평균 거리가 약 18.141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CD20과 CD4를 분석을 했을 때 세포의 총량은
1020개가 나오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 핑크색입니다. 이런 것들의 핑크색의 거리는 평균 거리는 13.501 마이크로미터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스페이셜 바이올로지, 즉 세포 미세 환경, 종양 미세 환경을 분석했을 때 B세포와 T세포의 서로의 관계 이런 것들까지 전부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하해 환경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B세포 및 T세포 집단과 같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서로의 종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했을 때 종양 근처의 B세포가 이렇게 나오고요. 종양 가까이 치면 B세포가 밑에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백워드 게이팅이 자랑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입부분에 있는 셀을 클릭을 하게 되면 위치의 정보를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그렇다면 이렇게 강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클릭을 해주잖아요. 그럼 어떤 거는 인텐시티가 굉장히 높은 것들은 위에도 나올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포지티브한 컬러가 아니고 폴스 포지티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닷을 클릭을 하게 되면 세포 이 조직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이거는 염색이 너무 진하게 된 아티팩트다 그러면 이 스레스홀드를 조정해 준다던가 이 값을 바꿔주시면서 진짜 리얼한 값들만 취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양 근처의 T세포를 분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T세포가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어서 T세포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양 치면 T세포는 이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 클릭을 하셔서 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클릭으로 되어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지금 연한 하늘색 빛으로 클릭되어 있는 것들을 가서 찾아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에 많이 분포가 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10컬러로 TS-FFA 킷으로 한 것들이 최근 GI 캔서의 좋은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했고요. 이렇게 직접 전체 스캐닝을 한번 다 하신 다음에 의미 있는 곳에서 ROI 리전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분석을 따로따로 해서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는지 배율을 봤을 때 20배에서 부족하다 싶으면 좀 더 깊은 배율로 40배로 올려서 좀 더 깊은 분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컬러로 염색된 TSA FFP 킷으로 나와 있는 논문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려고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또 거리별로 이뮨셀의 분포라든가 그다음 게이팅 방법으로 해서 마커들이 서로 각각의 어떤 식으로 더블 포지티브, 더블 네거티브 각각 고를 수 있게끔 게이팅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티슈팩스 솔루션 방법들이 있어서 소개드리려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모두 다 TSA 키트로 한 것들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저희 이제 티슈팩스에서 나와 있는 TSA 멀티플렉스 IHC 키트로 나와 있는 좋은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TSA 다이 리스트를 다시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에미션과 엑사이테이션 값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르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쓰이는 것들을 4개의 킷, 5개의 킷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셨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필터에 맞게끔 선택이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런 티슈팩스 스펙트라 장비가 저희 스펙트라 장비에 맞춰서 TSA 워크숍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닝을 하고 스캐닝을 하고 또 사이토메트리 방법으로 분석까지 할 수 있게끔 이런 과정을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9월 4일에서 8일에 저희 필코리아 테크놀로지 실험실에서 TSA 워크숍에 오셔서 다채널 면역 형광 염색을 하신 다음에 티슈팩스 사이토메트리 분석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100배 정도 강한 이 TSA 킷을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펙트라 모델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장비가 데모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티슈팩스 플러스 모델로 스캐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티슈팩스 플러스 모델로 스캐닝을 먼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셔서 스트라토캐스트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이 분석 포지티브의 분포라든가 퍼센트, 개수 이런 것들을 전부 데이터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티슈시나스틱의 에이펙 전문가들이 전부 오셔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한면역학회에서
9월 14일에서 9월 16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대한면역학회 티슈팩스 플러스 스캐닝 후에 분석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TSA 킷을 못 가져가고 거기서 염색을 못 하니까요. 일단 저희가 면역학회에 오시면 본인이 가지고 계신 형광 슬라이드를 가지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맞게 읽어드리고 분석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의 부스로 이제 조직된 염색된 조직 슬라이드를 가지고 오시면 슬라이드 스캔 후에 티슈 사이토메트리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좀 부스에 사람이 많고 학회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많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시간을 가지고 조금 분포를 해서 시간 약속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면역학회 부스에서 티슈팩스 플러스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티슈팩스는 저희가 이제 토탈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요. 조직 영상에서 개별 세포들의 이런 군집의 데이터를 팩스와 같은 스캐터 플러스의 결과로도 표현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티슈의 스토리를 팩스의 랭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염색 색상을 기준으로 이제 마커를 분리해냅니다.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핵을 염색을 해서 핵을 기준으로 분리를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요. 어떨 때는 이제 멤브레인을 기준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장비의 특징이 포워드 게이팅과 백워드 게이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클릭했을 때 스케토플랫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볼 수 있는 포워드 게이팅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토플러스에 있는 점을 다시 조직으로 가져가셔서 조직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백워드 게이팅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티슈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바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TSA 키트에 대한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